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하공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치수 공차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축이나 구멍을 설계할 때 그 지금 여기처럼 100 플러스 마이너스 0.5 뭐 이렇게 쓰면 그 이 뭐냐 99. 이게 어떻게 되나요? 99.5보다 크고 100.5보다 작은 이 사이에 들어오는 치수로 제품이 제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컵 뚜껑이라면 혹은 뭐 우리가 이 어떤 굴러가는 그 어떤 물건의 바퀴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이제 이 실제 제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공차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가 99.5의 그 원이고 여기가 100.5의 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지금 예,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차는 만족을 했습니다. 공차는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어디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였다면,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가 이렇게 이제 바퀴로 얘를 만든 거라면 과연 우리가 이 바퀴가 잘 굴러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공차를 100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렇게 줘서 더 타이트하게 주면 물론 더 둥근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장난감을 이렇게 또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자, 그런데 지금 옆에 얘를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공차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졌어요. 작게 만들었어요. 뭐 여기 큰 부분도 있고 약간 튀어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 자동차의 바퀴라면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지금 설령 공차를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만족하지 못했지만 얘가 아마 바퀴로는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컵 뚜껑이었다면 이러면은 다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적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치수공차만으로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굴러가는 바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치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름이라는 치수, 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의 형태, 얼마나 원형과 가까운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치수공차라는 것은 그 이 지름, 크기, 치수공차는 크기에 관한 어떤 그 이 규정입니다. 크기에 대한 규정.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는 기하공차라는 걸 지금 이제 새로 도입하는데, 기하공차라는 것은 모양에 관한 규정입니다. 모양에 관한 규정.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름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다. 얘는 이 지름의 크기를 제어하는 거라면, 기하공차라는 것은 얘가 진짜 원에 얼마 정도 가깝다. 그러니까 크기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크기를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에 가까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에 가까운 정도. 혹은 뭐
직선에 가까운 정도, 평면에 가까운 정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 지금 이런 예제처럼 그러니까 굴려야 되는 바퀴라면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크기보다는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하공차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정확하게 백인 지름 혹은 정확하게 이 원인 그러한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차라는 것을 도입하는 거고, 공차를 도입해야만 우리가 대량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창값에 가까운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에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비용.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저비용으로 뭔가를 작동하는 기능을 만족하는 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차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01 이렇게 하는 순간 얘의 비용이 무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혹은 얘는 거의 완벽한 원에 가까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비용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제어해서 적절한 비용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오기 전 1990년 정확하게 제가 아무튼 연도는 헷갈리지만 아무튼 1900년대만 20세기에만 하더라도 이 기하공차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하공차가 치수공차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기하공차와 치수공차는 완전히 서로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30 플러스 마이너스 0.04라고 줬을 때 높이가 이쪽은 30 플러스 30.04이고 이쪽은 29.96인 이러한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품을 우리가 합격이라고 할 거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블럭 쌓기를 생각한다고 생각합시다. 블럭 쌓기를 이렇게 높게 쌓으려면 얘와 얘가 가능하면은 이 평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점점점 이렇게 되어서 얘가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블럭 쌓기를 하는 이런 이 블럭이라면 이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네들 두 개의 평행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행도라는 개념이 없으면 얘를 30 플러스 마이너스 0.0001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행에 가까울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것들을 주면 오히려 이 크기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1mm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하공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거고, 지금 이제 표시는 얘가 치수공차이고 지금 이제 3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잖아요. 그리고 요러한 것이 기하공차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놈이 치수공차이고 얘가 기하공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의 두께는 플러스 0.1이라는 아주 좀 큰 공차를 주고 그 대신 얘와 얘가 평행이어야 되는데 그 평행은 0.02로 맞춰주라,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5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면 이러한 물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물건이. 그렇지만 5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주고 평행도가 0.1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시는 이면과 여기가 0.1에 만족한다라는 건데 0.1은 뭐냐면
0.1 그러니까 완벽하게 평행인 지금 이 빨간 선은 완벽 이상적인 어떤 참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평행한 두 개 사이의 요 거리가 여기 지금 0.1, 0.1을 만족하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하공차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얘도 합격, 얘도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치수공차로 보면은 이 4.8에서 5.2까지 높이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높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굉장히 여유가 있지만 얘 이 평행도는 아주 훨씬 더 줄여놓은 거죠. 그렇지만 얘는 보면은 이 치수 공차를 줄여놔도 이 부분이 이렇게 아주 이게 이 형태 자체는 더 얘보다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치수 공차와 기하공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이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조립품인데 얘가 이 축이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물건이고 여기 이제 베어링이 붙어 있고 얘 이제 회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선풍기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혹은 냉장고라든지 뭐 다양한 물건들이 특히 이제 아마 욕실에 환풍기가 좋겠네요. 욕실에 환풍기 같은 경우에 아마 소리가 꽤 날 겁니다. 소리가 꽤 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공기의 소리도 있겠지만 기계 자체의 흔들림 때문에 소리가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좀 비싼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덜 나고 좀 이 싼 제품 같은 경우는 소리가 많이 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흔들림이 크냐 적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설계를 할 때 이 흔들림의 크기에 대해서 그냥 가능하면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은 그 제품의 비용이 비싸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2,000원짜리 그 선풍기를 만든다. 그랬을 때 얘의 흔들림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축이 가정을 해놓은 건데 이 축이 이제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돌면서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치수공차 안에는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치수공차 안에는. 근데 저 치수공차를 무한정 줄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설계된 도면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얘를 보면서 도면을 한번 이 도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치수공차와는 다른 지금 여기 얘네들은 치수공차잖아요. 치수가 93이고 얘는 지금 지름이 100인데 H6의 정밀도로 구멍을 가공해줘라. 여기는 지금 H5로 그러니까 얘가 아마 훨씬 더 정밀한 그런 상태인가 봐요. 여기는 지금 6등급이 여기는 5등급이네요. H5로 그러니까 이 치수공차를 적용해라. 그다음 여기에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얼마인가요? 아무튼 뭐 여기 뒤에 이제 87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로 제어해줘라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들 이러한 놈들이 이제 기하공차인데 여기 보면은 얘는 A가 옆에 가 있고 얘는 이제 밑에 가 있는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하공차에서는 요렇게 하나의 공차라고 생각하면 좋은 하나의 덩어리 얘도 지금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여기가 A다.
A다. 어, 어, 그리고 얘를 우리가 데이텀 혹은 이제 이 우리말로는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기준.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데이터의 단수형이 데이텀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때의 데이터랑은 다르게 얘는 얘의 복수는 데이텀즈예요. 그래서 데이텀이 기준이라는 뜻인데 기준이라고 우리가 표시할 땐 여기 이렇게 까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까만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얘가 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치수 보조선 위에 이 까만 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치수랑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A가 가리키는 것은 요 치수 보조선으로 표시되는 이 원통의 중심선 얘를 A라고 지칭한 겁니다. 얘를 A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얘가 요 치수와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치수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원통에 관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 원통에 관한 치수인데 거기서 쭉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통을 데이텀으로 한다, 기준으로 한다. 근데 원통이라는 건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원통의 중심축을 A라는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동그라미 일단 그래서 A가 요거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요 원통의 특정한 부분을 딱 잘랐을 때 걔의 진원도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가 진짜 원과 얼마나 가까우냐 얘는 원통도라 그러는데 이만큼이고 이만큼이에요. 얘는 데이텀이라 그러고 얘는 원통이랑 0.003만큼 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통이랑 원통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원에 가까워야 돼. 얘는 원통에 가까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뭐냐 하면 얘도 이만큼 하나의 덩어리를 읽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이 면이 여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쭉 내려와서 요 면을 가리키고 있죠. 요 면. 그러니까 지금 요 면이라는 게 아마 요 놈일 거예요. 여기. 요 면은 직각이어야 된다. 어디랑? A랑. A가 지금 이 원통의 축이었잖아요. 얘랑 이 면이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우리가 읽어보면 또 얘도 한 덩어리예요. 요만큼.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얘가 이제 동심도라고 합니다. 동심도라는 게 심자가 중심, 센터란 뜻이고 동자는 같다. 같다. 센터가 같다. 중심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같으려면은 어디냐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원통, 이 원통 있잖아요. 이 원통을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의 중심이 A와 0.003만큼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진원도고 얘 원통도 아까 얘랑 비슷합니다. 얘네들은 딱히 이 기준에 대해서 이 A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나 스스로 그냥 그 원에 가까워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도 A와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얘도 A와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입체도랑 얘를 같이 한번 잘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통면이 진원도와 원통도를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고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직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이 얘와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 아니나요? 이걸로 보면은 지금 요 바깥 원통면이 얘랑 중심이 맞아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책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쫙 되어 있으니까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치수공차에서도 공차역,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 범위까지가 괜찮다, 이러한 이 공차역이 있었잖아요. 기하공차에서도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 괜찮아라는 공차역이 있는데, 얘가 진직도로 이 규정하는 진직도라는 건 진짜라는, 앞에 진은 진짜라는 뜻이고 참진, true라는 뜻이죠. true. 직도는 직자가 이제 직선이다, 얼마나 직선이냐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이 있다고 치면 얘가 이 안에 두 개의 완벽한 어떤 그 이 직선, 얘가 우리가 공차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혹은 그래서 우리가 이 얘를 다양하게 그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완벽한 평행한 선을 다양하게 그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작은 얘를 이제 공차역이라 그런다. 그리고 이제 진원도 같은 경우에도 완벽한 이 원 두 개를 그었을 때 중심이 일치하는 그 두 개의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지름 그이 반지름 차이겠죠. 그러니까 요 간격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공차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종류의 기하공차가 있는데, 진직도 얼마나 직선에 가까우냐, 그다음 평면도 얼마나 평면에 가까우냐, 얼마나 원에 가까우냐, 원통도는 얼마나 원통에 가까운가, 그 다음에 두 개가 얼마나 평행하냐, 직각이냐, 각도가 얼마냐, 혹은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중심이 일치하냐, 혹은 두 개가 서로 대칭이냐, 그 다음에 흔들린 공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윤곽도라는 것은 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어떤 트루 윤곽, 트루 형태가 있고 여기에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기서 이게 창값 윤곽이라고 치면 얘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냐가 이제 이 윤곽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 같으면 이제 면도 창값이 있겠죠. 이런 창값에 얼마나 가까우냐로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 책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진직도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하공차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앞에서 여기에 기호를 넣고 뒤에다가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꺾어서 수직으로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 해당하는
이 부분이 해당하는 어떤 그 이 도형을 가리키게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호를 넣었잖아요. 얘가 진직도이고 얼마나 0.1만큼이다. 이야기는 우리가 얘를 만들 때 완벽한 두 개의 직선, 근데 그 두 개의 직선이 0.1 떨어진 그런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의 높이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이제 여기 만들어진 이 선이 이 완벽한 직선 0.1 사이에 두는 이 완벽한 직선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얘 같으면은 이제 요 놈이 진직도를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통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름을 나타내는 치수잖아요. 치수를 연장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치를 시켜 놓으면 얘가 원통의 중심이 진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이를 넣어놨잖아요. 파이를 넣어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08 파이의 이 원통 안에, 이건 이제 true 원통이죠. 그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위에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위에는 지금 이제 그냥 0.1이잖아요. 이때는 그냥 우리가 그 면을 임의로 잘랐을 때 얘가 3차원적으로 그려보면 이랬을 텐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자르면 이렇게 뭐 나올 거잖아요. 그 선이 이 선을 가져와서 이 선이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선이 두 개의 완벽한 직선, 그리고 여기가 이 관계 0.1 이 사이에 들어가면 진직도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이 아니고 이 3차원적인 원통을 주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는 여기 파이를 넣습니다. 평면도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아까 우리가 진직도를 확장하면 우리가 이런 놈에서 이 전체의 면이 어떤가 딱 잘랐을 때 이 선이 아니라 이 전체의 면이 어떤 평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완벽한 평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평면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우리가 이런 놈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자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면으로 이런 걸로 잘랐을 때 이런 이제 이렇게 잘랐을 때 요런 원이 만들어질 텐데, 이 원이 두 개의 완벽한 원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때 이 두 개의 완벽한 원의 간격이 0.03이다. 그 다음에 원통도는 완벽한 원통 사이에 이 표면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도는 지금까지는 그 하나의 도형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원통도 같은 이 원통으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행도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평행한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뒷부분에 얘를 이렇게 달아주죠, 이렇게. 그래서 평행인데 A와 평행하다. 평행인데 A와 평행하다. 혹은 뭐 B 같으면 여기다 B라고 쓰고 여기 얘가 B라고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를 우리가 데이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심선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얘랑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파이 20이 가리키는 도형,
걔는 이 원통이잖아요. 이 원통의 축선이 A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 A와 파이 20의 중심선, 얘가 평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평행인데, 평행이라는 것은 3차원상에서 보면은 요 원통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파이를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0.0,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선이 아니고 이 안에 0.03이라는 지름의 원통 안에 이 축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면과 이 면이 평행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얘가 완벽한 어떤 그 평면이라고 보면 걔와 완벽하게 평행인 두 평면 사이에 이 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요거다. 평행도. 그 다음에 직각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축선이 A이고 A와 이 면이 직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직각인 두 개의 평면을 존재할 거고 그 두 개의 평면이 0.08의 간격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면과 직각인데 이때도 이 완벽한 이 면과 그 다음에 완벽하게 수직인 이 원통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축도는 축 두 개가 서로 일치한다라는 건데 A가 가리키는 축이 지금 파이 20이니까 요곳의 축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B가 가리키는 것은 요거고 요 두 개의 축이 서로 축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0.08 원통 안에 이 두 개가 같이 놓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축도 A와 B.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들린 공차, 우리가 흔히 런아웃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진 원도라든지 원통도 이런 것들이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들린 공차는 측정이 좀 가능한 상태, 좀 쉬운데, 얘가 이렇게 회전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뭔가 회전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계의 탐침을 갖다 대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흔들릴 거잖아요. 그때에 이제 값이 이제 얘를 대고 있으면 얘가 아마 이렇게 뭐 흔들린 경과물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런 게 나올 텐데 얘가 이 완벽한 원 두 개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때 이제 회전의 중심은 어디냐면 A와 B다 이야기입니다. A와 B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측정이 행해지는 평면에서 원이 어떤 두 개의 완벽한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온 흔들린 공차라고 있을 텐데 온 흔들린 공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이 측정을 쭉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원통도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 부분 이제 흔들린 공차, 온 흔들린 공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요 점이 이 축으로부터 참값 60만큼 떨어져 있고 이 면으로부터 참값 100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참값 위치에서 지름이 0.03인 원 안에 이외가 존재해야 된다. 네, 여기 잘 봅시다. 그러니까 A, B라고 써놨어요. A와 B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거리가 우리가 통상 10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값 100, 창값 60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치도를 줬습니다. 위치도를 줬습니다. 치수공차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위치를 표시한 거죠. 치수공차랑 지금 여기도 이제 그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A와 B와 C로부터 정의되는 이 위치인데 B로부터 85, C로부터 100, 그 다음에 A는 지금 거리가 없기 때문에 A 면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 면에. 얘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얘는 이러한 것이 구멍이 8개 있는 거고 그곳에 다 적용되는 거겠죠. 네, 그것이 다 적용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은 보통 공차를 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창값에 대해서 쭉 위치도를 기입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